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십천간에 이어서 12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지의 음양과 목화투금수 오행의 특성은 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가 천간과 다른 것은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양의 상대가 있고 그것이 대화작용을 하여 생산과 완성을 이루는데 십천간은 5쌍으로 오운이 작용하고 12지지는 6쌍으로 6기가 작용합니다. 이것은 지지에는 천간의 2개였던 토가 목화, 금수의 사방에 배치되어 오행의 순환을 연결하는 12지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간에서 양간은 간목이 목운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의 운동을 하고 음간은 을목이 화운동을 하는 것처럼 다음 순환의 운동을 하는데 지지는 양지인 인신사에는 생지로 다음 순환인 미래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음지인 자오묘유는 왕지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길을 진로 완성하는 역할을 하며 사계의 토인 진술충미는 고지로 이전의 기운을 닫고 새로운 기운을 여는 목화금수의 순환과 변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계절과 시간을 표시하고 지장간이라는 천간을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변화 상황을 만듭니다. 이번 12지지 편에서는 각각의 지지에 대한 특성과 어떠한 변화를 하는지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에 활용하는 형층해합 등의 변화 현상들은 12지지에 이어 별도의 장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12지지 첫 번째 순서로 자수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수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를 가지고 있는 오행으로 순수한 수이고 12지지 변화의 시작점으로 계절로는 겨울인 음력 11월의 동짓달이며 시간은 새로운 하루를 여는 23시에서 01시이고 천간은 임수와 짝을 이룹니다. 음양의 특성을 보면 오행은 수로 음해에 속하고 지지 음양에서는 순환을 시작하는 양수가 되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음수인 계수로 음으로 쓰이며 운동성은 신자진으로 수운동의 중심으로 음운동을 하는 일양 삼음의 속성을 가집니다. 자수는 최고로 응축된 일수이고 일양이 시생하여 하늘이 열려 변화를 시작하는 천계 어자로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태지이며 순수한 물이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정액, 흑임자, 오미자, 결명자, 구기자 등 생명을 응축한 씨앗이며 상징 동물인 쥐는 지혜와 영감이 뛰어나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형충해합의 변화를 보면 자수의 변화는 해자축 수방인 북방의 정의로 수의 세력을 결합하는 방합의 주체이고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를 가진 수의 왕지로
수의 요소를 가진 신자진을 결합하여 수로 쓰는 수삼합의 중심이며, 인접한 축토와 자축 합을 하면 축토의 제어를 받아 토로 특성이 변화할 수 있고, 자수가 대대하는 오화를 만나 대립하여 충을 하면 왕지의 수와 화가 부딪히는 상쟁의 환경이 될 수 있고, 자수가 묘목을 만나는 자묘는 응축과 펼침으로 서로를 조정하려는 시비를 촉발하는 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수의 변화입니다. 지지의 변화인 육기 변화는 지지의 관계에서 자수와 오화는 대립하여 상극하는 충의 관계이지만, 자수는 상수로 일수이고 변화로 이화를 쓰고, 오화는 칠화이며 변화로도 칠화로, 자수는 화로 자신의 DNA를 꽃피우는 것이 목적인 수중지화로, 자수와 오화의 결합은 육기로 군화가 되어 펼침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자수는 천기라 하여 자비를 행하여 부귀를 누리는 상이고, 오화는 천복이라 하여 영화의 의미로 쓰여 자수와 오화는 자비를 행하여 그 결과로 영화를 누리는 인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12운성으로 천간의 왕세를 보면, 자는 지지 환경 분야인 12운성 중 무에서 형을 잉태하여 육아 시작하는 태지로서 연약하여 형충을 두려워합니다. 자는 일양이 시생하여 자신의 꽃을 피울 화의 태지이고, 응축의 압력이 최고인 수의 왕지로 씨앗을 응축하는 임수의 제왕지, 새싹으로 용출하려는 감목의 목욕지, 꽃을 활짝 피울 병화의 태지, 씨앗이 되어 열매의 역할을 다한 경금은 사지로 자수에서 천간의 수와 목은 왕성해지고 화와 금은 쇠약한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사주와 운에서 자수를 쓰는 환경은 무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유의 징조가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집중하는 정신활동과 창의적 사고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지자는 임수와 계수를 내포한 순수한 물, 생명을 잉태하는 정액, 결실을 응축하여 새로운 생명을 싹틔울 씨앗의 물상이고, 북방 수의 세력과 수운동의 중심이며, 축토와 합을 하고 묘목과는 형을 하며 오화와는 대립하면 충을 하지만, 좌우로 결합하면 자신을 활짝 펼쳐 목적을 완성하는 군화가 되는 것이 자수의 변화작용입니다. 오늘은 12지지 첫 시간으로 자수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축토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두 번째 순서인 축토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축토의 일반적 특성은 축은 오행으로 토이고, 자축인으로 자수 씨앗을, 인목으로 싹을 태워내는 수를 목으로 전환하는 토입니다. 계절로는 겨울의 끝인 음력 12월의 섣달이고, 하루의 시간은 01시에서 03시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심야이며 천간은 기토와 짝을 이룹니다. 음양의 특성을 보면 오행은 음토이고 방위는 해자축 북방인 수방으로 음에 속하고 사주에서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음토인 기토로 음으로 쓰며 운동성은 사유축으로 금의 음운동을 하는 사음으로 음중의 음의 속성을 가집니다. 축토는 단단히 얼어붙어 압축된 토로 그 압력으로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땅의 생산성이 열리는 시기로 지벽어축이라 하는데, 이러한 축토는 모순을 조정하는 중재, 생명을 이끄는 종교, 의료, 상담 등 활인 행위로 발현할 수 있고, 상징 동물인 소위 우직하고 인내하는 특성과 축토는 금을 가두어 재물을 축적하는 금고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형충해압의 변화는 축토의 변화는 방위로 해자축의 북방 수의 세력에 결합하는 방합을 이루고, 지장간에 신금이 있는 축토는 금을 가진 인자의 결속인 사유축으로 삼합을 하면 금의 역할을 하는 금국을 형성하며 근접한 자수와 강한 결속력으로 자축이 합을 하여 토로 변화할 수 있고, 대대하는 미토를 만나 충미충을 하면 지장간에 품고 있던 신금이 드러나는 계고와 천간의 경신금을 가두어 인묘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금운동을 하는 축토가 신유술 금방의 술토와 만나면 서로 세력을 조정하려는 형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축토의 변화입니다. 육기의 변화는 지지의 관계에서 축토는 미토와 대립하는 충의 관계이지만, 축토는 상수로 오를 쓰고 변화로도 오토로 자축인으로 수에서 목으로 음을 양으로 전환하는 토이고, 미토는 상수로 십을 쓰고 변화로도 십토로 오미 신으로 화를 금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하는 토로, 축은 음의 응축을 풀어 양의 생명활동을 열고, 미는 양의 분화를 완성하여 음의 결실로 수렴하는 음양을 전환하는 충미는 육기 중 음양순환을 연결하는 습토의 역할을 합니다. 고전에서도 축토는 천액의 질고, 미토는 천역의 간신이라 하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으로 표현할 만큼 음양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은 고난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12운성으로 천간의 왕세를 보면 축은 12지지의 변화인 12운성의 양지로 기가 형을 배양하여 자라나는 상태로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기의 시작이고, 양육의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토는 음양의 전환을 중재하는 무국축을 이루는 토로 자수를 농축했던 금의 묘지가 되고, 앞으로 펼쳐질 화의 양지로 새싹으로 용출할 감목의 관대지, 꽃을 피울 병화의 양지, 씨앗이 된 열매인 경금의 묘지, 발아하여 새싹이 될 씨앗인 임수의 쇠지로 축토에서 천간의 금과 수는 쇠하고 목과 화는 왕해지는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축토는 동토에서 생명을 싹 틔우는 인내와 질고 속에 모순을 조정하는 역할은 사람을 이끄는 종교, 의료, 상담 등의 활동으로 발현할 수 있고 금을 저장하여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토는 수를 목으로 전환하는 토이고 북방의 수의 세력에 속하며 사유축과 결합하여 금으로 변화하고 자수와 합을 하여 토로 변화시키고 미토와는 충의 관계이지만 육기로 음양을 전환하는 수토의 역할을 하며 술토와는 시비 환경을 만드는 형의 작용을 하는 것이 축토의 변화작용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두 번째 축토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인목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세 번째 인목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인목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이는 오행으로 목이고 일수와 이화의 작용으로 삼목으로 용출하여 상승하는 기운이며 계절로는 봄 기운이 싹트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음력 정월이고 하루의 시간은 03시에서 05시로 여명이 트는 시간이며 천간의 간목과 짝을 이룹니다. 음양의 특성을 보면 오행은 목으로 양에 속하며 지지 음양은 싹을 틔워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양목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양목인 간목이므로 양으로 쓰며 운동성은 인호술이 결합하는 화의 양운동을 하는 사양으로 용출하는 최강의 양기입니다. 인목은 대지를 뚫고 나와 세상의 활동을 시작하는 새싹의 상으로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용출하는 양기로 새로운 시도, 앞서가는 리더십, 교육과 건축, 기획의 의미로 해석을 확정할 수 있고 상징 동물인 호랑이의 권세와 권력적 성향도 인목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인목의 형충회합의 변화는 인목은 방위로 동방의 인묘진이 결합하여 목의 세력을 형성하는 방합을 이루며 지장간의 병화를 가진 인목은 화의 인자를 가진 인호술이 결합한 삼합은 화국이 되어 화의 역할을 하고 목의 생지인 해수와 합을 하여 목이 되는 결합을 만드는데 병화를 가진 인목이 화를 지향하면 합을 깨는 파에 이를 수 있고 용출하는 인목이 대대하는 수렴의 기운인 신금을 만나 인신충을 하면 약한 쪽의 기능을 억제하려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시작하는 역동성이 강한 생지인 인목사와 신금이 부딪히는 인사신의 환경이 되면 서로를 조정하려는 형의 작용을 하는 것이 인목의 변화입니다. 인목의 육기 변화는 지지의 관계에서 인목과 신금은 서로 극하고 대립하는 충의 관계이지만 인목은 상수로 삼목을 쓰고 변화로는 이화로 화로 펼침을 지향하는 것이고 신금은 상수로 극음이며 변화로는 칠화로 펼침을 완성한 화를 포양하여 금의 결실로 수렴하는 것으로 인신의 결합은
인목은 화의 펼침을 돕고 신금은 화의 결실을 돕는 육기로 화를 도와 결실로 수렴하는 상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인목은 천권이라 하여 지식과 조지로 식견과 경영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신금은 천고의 명달과 자립의 상으로 권한을 가진 자가 지식을 닦으면 스스로를 밝게 세우고 자립의 경지에 이르는 인과 신을 인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인목에서 천간의 왕세를 보면 이는 12지지의 변화인 12운성의 장생지로 형이 완성되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성장을 시작하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상이며 아직은 유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목은 순행하는 양간을 기준으로 용출하여 솟아오르는 간목의 걸록지, 꽃을 피우려는 병화의 장생지, 새로운 싹을 틔운 열매인 경금의 절지, 씨앗을 싹 틔운 임수의 병지로 인목에서 천간의 목과 화는 왕성한 진기의 환경이고 금과 수는 쇠한 퇴기의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인목은 세상에 처음 나와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새싹으로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용출하는 최강의 양기는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리더십과 권력적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목은 인묘진으로 목방의 세력을 결집하고 화의 인자를 가진 인호술이 결합하면 화로 변화하며 해수를 만나 인해합을 하면 목으로 변화시키고 계절의 시작이며 역동성을 가진 인사신이 겹쳐 조절이 안되면 시비를 낳는 형이 되고 신금과 만나 세력으로 대립하면 충으로 변화 변동을 이야기하지만 인의 발산과 신의 수렴작용이 조화되면 펼침과 결실을 돕는 육기로 상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목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12지지 세 번째 인목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묘목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네 번째 순서로 묘목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묘목의 일반적 특성은 묘목은 오행으로 목이고 새싹이 성장하여 자신의 특성을 가진 형태를 완성한 목으로 결실을 이루려는 금이 잠재된 목이고 계절로는 음력 2월로 새싹이 자라서 자기 모습을 갖추는 봄철이며 하루의 시간은 05시에서 07시로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천간은 을목과 짝을 이룹니다. 묘목의 음양의 특성을 보면 오행은 목으로 양에 속하고 지지 음양은 지를 완성한 음목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음목인 을목으로 음으로 쓰며 운동성은 해묘미의 목운동의 주체로 양운동을 하는 이양 이음의 속성을 가집니다. 묘목은 튀어올라온 새싹이 성장하고 분화하여 현실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갖추는 것으로 적응력, 현실성, 서로 어울리는 유연함, 자신을 뽐내는 예술적 특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상징 동물인 토끼의 번식력과
순간 변화의 특성은 묘목이 확장력과 순발력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묘목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묘목은 동방인 인묘진의 목방의 정의로 목의 세력이 결합하는 방합의 주체이고, 묘는 목의 왕지로 지장간에 목의 인자를 가진 해, 묘, 미가 결합하여 목으로 기능하는 목삼합의 중심이며, 술토를 만나는 묘술합은 경험과 창의성이 결합하여 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무토의 완고함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묘목이 유금을 만나 대립하는 충을 하면 왕지간 상쟁의 환경이 될 수 있고, 도화의 충으로 이성관계에는 이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묘목이 자수를 만나서 상생이 아닌 서로를 조정하려는 시비로 작용하면 구설과 송사로 변질되는 형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묘목의 변화입니다. 묘목의 육기의 변화를 보면 지지의 관계에서 묘와 대대하는 유는 충의 관계로 해석하지만, 묘는 상수로 팔목이며 변화하면 사금이고, 유금은 상수로 사금이고 변화로도 구금으로, 묘는 목이면서 결실의 열매인 금을 지향하는 목이고, 유금은 결실로 수확한 열매로, 묘목과 유금은 자연순환에서 생장의 시작과 결실의 결과가 되는 묘의 결합은 육기로 조금의 결과를 완성하는 시종의 관계가 됩니다. 고전에서도 수와 화는 음양지 징조라 하여 세상의 변화의 조짐을 만드는 것이고, 목과 금은 생성지 종시라하여 시작과 결과의 관계로 목이 없는 금은 결과를 만들 수 없고, 금이 없는 목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묘목에서의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은 묘는 지지의 환경 변화인 12운성의 목욕지로 형을 갖추어 성숙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육체적 활동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상입니다. 묘목은 싹을 틔운 목이 분산을 시작하는 팔목이며, 변화로는 사금으로 목과 금의 상을 공유하여 목이 형을 만들어 화로 넘어가는 목의 왕지이고, 결실인 금이 만들어지는 태지로 목을 완성한 갑목의 제왕지, 장차 꽃을 피울 병화의 목욕지,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는 그 경금의 태지, 씨앗을 싹틔워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시킨 임수는 사지로, 묘목에서 천간의 목과 화는 왕성하고 금과 수는 약한 환경입니다. 사주에서 묘목은 오행으로 목이고, 새싹이 성장하여 자신의 특성을 갖춰 세상과 교류하며 결실을 이루려는 금이 잠재된 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연함과 강한 적응력으로 펼치고 약지간한 12지지 중 외유내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지지입니다. 이러한 묘목은 동방 인묘진 목의 세력과 해묘미 목운동의 중심이며, 술토하는 합을 하여 화가 되고, 자수를 만나 시비 관계가 되면 형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고, 유금과는 극하고 충하는 관계이면서 결합하면 결실을 완성하는 조금의 관계가 되는 것이 묘목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네 번째 순서인 묘목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진토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5번째 순서인 진토의 특성과 변화작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진토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진은 오행으로 토이고 진은 묘진사로 성장한 묘목이 사화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환을 중지하는 토이고 계절로는 음력 3월로 초목이 생기가 오르고 윤택해지는 시기이며 하루의 시간은 07시에서 09시로 일과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천간은 무토와 짝을 이룹니다. 진토의 음양의 특성을 보면 진의 오행은 양토에 속하고 방위는 인묘진 동방의 목방으로 양에 속하며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양토인 무토로 양으로 쓰며 운동성은 신자진이 결합하는 수의 음운동을 하는 삼양 이름의 속성을 가집니다. 진토는 영양이 풍부한 습지로 변화를 시작하는 비옥한 땅이고 목을 화로 전환시키는 능력은 능수능란함, 중재력, 표현을 잘하는 언론, 필설 등과 연결할 수 있으며 교활하면 표리부동한 이중성이 될 수 있고 상징동밀인 용의 변화무쌍하고 지배적 성향도 진토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진토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진토의 변화는 방위로는 인묘진의 동방 목의 세력에 결합하는 방합을 하고 지장간의 계수를 가진 진토는 수의 인자를 가진 신자진과 삼합을 하여 수로 변화하는 수국을 형성하며 유금을 만나 합을 하면 금으로 변화할 수 있고 대대하는 술토와 진술충을 하면 고지충으로 지장간에 품고 있던 계수를 드러내는 계고와 천간의 임계수를 입고하여 가두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진을 만나 진진이 겹치면 두 마리 용이 쟁투하는 증폭된 기운이 암투와 시비를 부르는 형을 유발하는 것이 진토의 변화작용입니다. 진토의 육기 변화를 보면 지지 관계에서 진토와 술토는 역할이 다르고 대립하는 충의 관계가 되지만 진토는 상수로 오토를 쓰고 변화로는 일수로 일수인 자수가 씨앗을 싹틔워 목으로 성장하여 씨앗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화로 전환하는 토이고 술토는 상수로는 오토를 쓰며 변화로는 육수로 꽃을 피워 열매가 된 정화를 입고하여 화의 작용을 마무리하고 수로 전환하는 토로 술토에서 수의 전환을 시작하여 진에서 수의 작용을 마무리하는 진수의 결합은 육기 중 수의 작용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한수가 됩니다. 고전에서는 진은 천간으로 꾀가 많고 능수능란하여 교활이라 하였고 술은 천예로 재주와 수완이 뛰어난 교편이라 하여 변화를 중지하는 재능과 수완이 뛰어난 진술은 능수능란함과 재주를 의미합니다. 진토에서의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진은 12지지 변화인 12운성의 관대지로 형의 성장을 완성하고 타이틀을 획득하여 갓과 옷을 차려입고 사회에 입문하는 상이지만 정신과
경험은 미숙한 상태입니다. 진토는 목과 화를 중재하는 묘진사의 토로, 목이 생식 능력을 갖추고 화로 피어남을 준비하는 관대지로 장성한 목의 쇠지, 꽃을 피울 병화의 관대지, 수정한 꽃을 포양할 경금의 양지, 씨앗의 역할을 다한 임수의 묘지로 진토에서 천간의 목과 화는 왕성하고 금과 수는 약한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진토는 목을 성장시켜 화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환하는 비옥한 토로 생명을 기르고 변화를 조절하는 능수능란함, 변화의 이중성, 임기응변과 설파에 능한 언론, 지배욕으로 진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진토는 동방목의 세력에 속하고 신자진운과 결합하여 수로 변화하고 유금과 합을 하면 금으로 변화할 수 있고 술토와 대립하면 충으로 변화 변동을 촉발하지만 결합하면 수의 변화를 연결하는 육기 중 한수가 되며, 진토가 중첩하는 진주는 쟁투가 벌어지는 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진토의 변화작용입니다. 오늘은 12지지의 5번째 진토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사화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6번째 순서로 사화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사화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사는 오행으로 화이고 수가 목으로 용출하여 성장하고 꽃을 피워 펼치는 횡적 분산의 기운이며, 계절로는 여름이 시작하는 음력 4월로 육양의 분산의 기가 활짝 핀 꽃처럼 최고로 펼쳐진 시기이고, 하루의 시간은 9시에서 11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활기 넘치는 시간이며, 천간은 정화와 짝을 이룹니다. 사화의 음양의 특성은 오행은 화로 양에 속하고 지지 음양은 상승작용이 횡적 확장으로 변화하는 음화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양간인 병화로 양으로 쓰며, 운동성은 사유축이 결합하는 금의 음의 운동을 하는 이음 이양으로 화의 분산과 확장은 금의 결실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화의 확장하고 드러내어 표출하는 열정적인 성향은 방송 예술 분야에 어울리고 지식을 확장하는 학문과 교육 분야에서도 총명함을 보일 것이며, 사는 활짝 핀 꽃으로 꽃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듯이 꽃의 씨방은 열매인 금의 생지가 되어 금의 결실을 지향하며, 상징동물인 뱀의 냉혈성은 냉정하고 결백한 이중성이 나타날 수 있고, 두루두루 살피는 역마의 기질도 사화의 특성입니다. 사화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사화는 방위로 남방의 사오미가 결합하여 화의 세력을 형성하는 방합을 이루며, 지장간의 경금을 가진 사화는 금의 인자를 가진 사유축이 삼합을 하여 금의 역할을 하는 금국이 되고, 수의 생지인 신금과 만나 사신합을 하면 수로 변화할 수 있고, 극으로 작용하면 합이 깨지는 파가 될 수 있으며, 확장하는 사화가 대대하는 응축의 기운인 해수를 만나 대립하면 충이 되어
활동이 위축되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역동성이 강한 인목과 신금을 만나 인사신의 환경이 되면 서로를 조종하려는 시비가 발생하는 형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화의 변화의 작용입니다. 사화의 육기의 변화는 지지의 관계에서 사화와 해수는 화와 수가 대립하고 극하는 충의 관계로 보지만, 육기의 관계로 결합하면 사해는 풍목이라는 결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사화는 상수로 이화로 쓰지만 변화로는 팔목이고, 해수는 상수로 육수를 쓰는데 변화로는 삼목으로 꽃을 피우는 사화와 씨앗을 모으고 응축하는 해수는 결국 목을 지향하는 작용으로 결합하여 풍목이 되어 육기의 순환을 잇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사화는 천문으로 총명의 의미로 썼고, 해수는 천수로 강건의 의미로 학문을 닦아 맑고 여유롭게 천수를 누리는 의미로 사와 해는 학문적 바탕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인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사화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사는 12지지 변화인 12운성의 걸록지로 육체와 정신이 완성되고 내외가 겸전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임관을 이룬 상태로 자립심이 강하고 주도 면밀하며 자수성가를 이룬 황금기로 의록을 갖춰 사회활동과 직업적으로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환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화는 꽃을 피운 화의 걸록지이고, 결실을 맺으려는 금의 생지로 펼치는 발산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면서 금의 결실을 추구하는 오행으로, 사화에서 목으로 성장을 다한 간목은 병지, 꽃을 활짝 피운 병화는 걸록지, 결실을 이루려는 경금의 장생지, 싹튀워 역할을 다한 씨앗인 임수에게는 절지로, 사화에서 천간의 화와 금은 왕성하고 수와 목은 쇠약한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사화는 확장하고 표출하는 환경으로 방송, 예술, 학문 분야에서 총명성과 열정을 발휘하는 특성과 환경에 따라 냉정하고 결백한 상황을 표출할 수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화는 사오미가 결합하는 남방 화의 세력에 속하고, 사유축이 결합하면 금의 역할을 하며, 신금과 결합하면 수로 변화할 수 있고, 인사신이 만나면 서로 조정하려는 형의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수를 만나 서로 극으로 대립하면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충이 되지만, 결합하면 풍목으로 육기 순환을 잇는 것이 사화의 변화작용입니다. 오늘은 12지지의 6번째 사화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5화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7번째인 오화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오화의 일반적 특성은, 오는 오행으로 화이고 활짝 핀 꽃이 수정을 하여 시방에 새로운 DNA를 작성하여 목적을 달성한 절정에 이른 화이고, 계절로는 음력 5월의 한여름이며 하루의 시간은 해가 가장 높이 뜬 11시에서 13시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이고, 천간은 병화와 짝을 이룹니다.
오화의 음양의 특성은 오행은 화로 양에 속하며 지지 음양은 절정의 화로 양화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음화인 정화로 음화로 쓰며 운동성은 인호술 화의 양운동을 하는 주체로 삼양 이름의 속성으로 양의 절정에서 음을 시생하는 화입니다. 오화는 새로운 DNA를 형성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생산력을 갖춘 화로 독립성을 갖춰 전문성과 목적성이 있고 생산적이며 책임과 희생적 활동이 바탕을 이루고 화려하고 영예를 추구하는 엔터테이너적인 기질과 상징 동물인 말의 개방적이고 매력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오화입니다. 오화의 형충회합의 변화는 오화는 사오미로 남방인 화방의 정의로 화의 세력이 결합하는 방합의 주체이고 오화는 화의 왕지로 지장간의 화의 인자를 가진 인호술이 화를 목적으로 결합하는 화삼합의 중심이며 인접한 미토와 오미 합을 하면 화의 조절된 틀을 형성할 수 있고 대대하는 자수를 만나 좌우가 서로 극하고 충돌하면 상쟁의 환경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절정의 오화가 중첩하여 오오가 되면 서로를 조정하려는 시비를 만드는 자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화의 변화입니다. 오화의 육기의 변화는 오는 대대하는 자와 극하고 충돌하여 변화와 변동을 일으키는 관계이지만 자수는 상수로 일수이면서 이화로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려는 변화가 목적인 수이고 오화는 상수로 칠화이고 변화로도 칠화로 완전하게 펼쳐진 화로 좌우의 결합은 지지의 육기로 목적을 이룬 화중의 화인 군화가 됩니다. 고전에서도 자수는 천기로 생명의 자비를 행하여 부귀를 노리는 상으로 보았고 오화는 그 후덕함으로 자신이 드러나 영화를 누리는 천복의 상으로 좌우의 결합을 천기와 천복의 인과관계를 만드는 관계로 본 것입니다. 오화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오는 지지의 환경 변화인 12운성 중 꽃을 활짝 피워 새로운 DNA를 완성한 제왕지로 형과 기가 결합된 일생 최고의 전성기이고 제왕의 기상이 엿보이는 상으로 오화는 독립적이고 권위를 추구하며 고집과 독선이 강할 수 있고 수완을 발휘하여 자유로움과 최고의 긍지를 표출하는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오화는 꽃을 피운 화의 제왕지이며 새로운 씨앗인 수가 태동하는 소의 태지로 꽃을 피워낸 감목은 생명을 다한 사지, 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병화의 제왕지, 열매를 맺어 결실을 시작하는 경금의 목욕지, 다시 씨앗을 응축하려는 임수에게는 태지로 오화에서 천간의 화와 금은 왕성하고 수와 목은 약한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오화는 자신을 활짝 펼치고 목적을 이룬 절정의 환경으로 독립적이고 자긍심이 강한 성향으로 쓰일 것이며 오화는 남방 화의 세력과 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미토와 합을 하여 자신의 틀을 형성하고 오화가 중첩하는 오호가 되면 시비를 만드는 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수하는 대립하면 상쟁하는 충이 되지만 결합하면 목적을 완성하는 군화가 되는 것이 오화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12지지 7번째 어화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미토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8번째인 미토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미토의 일반적 특성은 미는 오행으로 토이며 오음이 신으로 시방을 형성한 오화를 결실의 열매를 맺으려는 신금으로 전환하는 토이면서 화와 금이 부딪히는 금화 상쟁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화인 양을 음인 금으로 전환하는 절대 중화의 토이며 계절로는 여름과 가을을 잇는 늦여름이 개하인 음력 6월로 1년 중 가장 덥고 열매가 맛이 드는 시기이고 하루의 시간은 13시에서 15시로 나른해져 하던 일을 미루고 싶어지는 시간이며 천간은 기토와 짝을 이룹니다. 미토의 음양의 특성은 오행은 음토이고 방위는 사음이 남방의 화방으로 양에 속하며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번기가 음토인 기토로 음으로 쓰며 운동성은 해묘미로 목의 양운동을 하는 이양 이음의 속성을 가집니다. 미토는 양과 음을 넘나들며 금화상쟁의 변화 변동을 조정하는 역마성을 띠며 정신세계와 현실세계를 잇는 대전환의 무국축으로 책임을 미루고 기피하면 결실을 얻기 어려우며 절대 중화의 고통을 감내는 끈기가 필요하고 상징 동물인 양처럼 순하면서 뿌리를 뽑는 고집도 미토의 특징입니다. 미토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방위로 남방의 사오미로 화의 세력을 결합하는 방합을 하고 지장간에 을목을 가진 미토는 목의 인자를 가진 해묘미와 결합하는 삼합을 하면 목의 역할을 하는 목국이 되고 인접한 오화는 합을 하는 관계로 오미로 결합하면 화로 변화하고 대대하는 축토와 대립하여 충을 하면 지장간에 품고 있던 을목을 드러내어 쓰는 계고와 천간의 갑을목을 입고하여 목의 기능을 억제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인호술로 화운동을 하는 술토를 만나면 세력을 조정하는 시비가 발생하는 형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미토의 변화입니다. 미토의 육기 변화는 미토와 축토는 대립하면 충의 관계가 되지만 결합하면 육치지의 육기 중에 음과 양을 전환하는 습토의 역할을 합니다. 축토는 상수로 오를 쓰고 변화로도 오토로 자축인으로 자수 씨앗을 싹 틔워 인목으로 생명활동의 시작을 여는 음을 양으로 전하는 토이고 미토는 상수로 십을 쓰고 변화로도 십토로 오음이 신으로 성장한 목이 꽃을 피워 새롭게 씨방을 형성한 오화를 열매를 맺으려는 신금의 결실로 이끄는 양을 음으로 전환하는 토로 충미가 습토의 마디 역할을 함으로써 음양의 순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축토는 천액의 질고 미토는 천역의 간신이라 하여 음양의 전환을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희생과 끈기, 활인적 활동이 미토를 대표하는 특성이 될 것입니다. 미토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미는 12지지 변화인 12운성의 세지로 형기 작용이 전성기를 지난 쇠퇴의 상으로 볼 수 있지만 끈기와 노련미를 갖춘
영향력은 유지되는 시기로 탐욕을 피하고 정신적 완숙함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한다면 왕지를 지나온 경륜의 영향력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토는 오행순환에서 양의 발산을 조정하여 음으로 수장하는 전환점인 세지로 성장의 역할을 다한 간목의 묘지, 전성기를 지나는 병화의 쇠지, 열매를 키우는 경금의 관대지, 씨앗이 만들어지는 임수에게는 양지로 미토에서 천간의 화와 금은 왕하고 수와 목은 약한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미토를 쓰는 것은 양의 확산을 조절하여 음의 결실로 전환하여 새로운 씨앗의 잉태를 돕는 책임과 끈기가 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전성기를 지난 내리막길에 탐욕을 버리고 절대적 중화로 치우침이 없는 역할 수행이 영향력과 명예를 지키는 덕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토는 남방 화의 세력에 속하고 해묘미와 결합하면 목으로 변하고 인접한 오화와 합을하여 화의 성향으로 쓰이고 축토하는 충으로 작용하면 변동이 발생될 수 있지만 결합하면 육기로 음양을 전하는 습토가 되며 술토를 만나면 서로를 조정하려는 시비가 형을 유발하는 것이 미토의 변화 작용입니다. 오늘은 12지지 8번째 미토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신금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9번째인 신금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신금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신금은 오행으로 금이고 양의 발산이 미토의 중재로 결실을 위한 음의 수렴으로 변화한 첫 단계이고 계절로는 가을이 시작하는 음력 7월로 초목이 열매를 맺는 시기이고 하루의 시간은 15시에서 17시로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일과의 정리를 생각하는 시간이며 천간은 경금과 짝을 이룹니다. 신금의 음양의 특성은 오행은 금으로 음에 속하고 지지 음양은 가을이 결실을 시작하는 양금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양금인 경금으로 양으로 쓰며 운동성은 신자진이 결합하는 수의 음운동을 하는 이양 이음의 속성으로 음이 양을 포양하며 음의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신금입니다. 신금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과 쭉정이는 털어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스로서는 자립의 결단과 냉정함, 내실을 다지는 활동은 경영과 금융, 환경과 체제를 구축하는 법, 군, 경, 포양과 숙살은 생명활동으로 의학과 생명공학의 의미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고 상징 동물인 원숭이의 총명함과 힘을 기르면 무리 리더에 도전하는 혁명적 기질도 신금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신금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신금은 방위로 서방의 신유술이 결합하여 금의 세력을 형성하는 방합을 이루며 지장간의 임수를 가진 신금은 수의 인자를 가진 신자진이 삼합을 하면 수의 역할을 하는 수국을 형성하고 양의 방향에서 의도를 같이 하는 사화와 합을 하여 수로 변화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지향을 달리하는 합을 깨는 파가 될 수 있으며 수렴의 기운인 신금이
대대하는 용출이 기운인 인목을 만나 대립하면 충으로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고, 역동적인 생재의 요소인 인목 사화를 만나는 인사신의 환경이 되면 서로의 운동성과 역할의 조정과 시비가 발생하는 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신금의 변화입니다. 신금의 육기 변화는 지지 관계에서 신금과 인목은 금과 목이 상극으로 대립하는 충의 관계로 보지만, 육기로 보면 변화로 7화인 신금과 2화인 인목의 결합은 상화가 되는데, 이것은 인목은 화의 생지로 꽃을 피우려는 펼침을 시작하는 것이고, 신금은 꽃을 피워 시방을 형성한 화를 포양하여 결실의 열매를 만드는 것으로, 인신상화는 화의 펼침과 결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절에서도 인과 신의 관계를 인은 천권으로 식견을 갖추고 경영하는 지식과 조지라 하였고, 신금은 천고로 스스로를 세우고 빛을 발하는 명달과 자립의 상으로 인신을 경륜을 갖춤으로써 스스로 서고 빛나는 결과를 만드는 인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신금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신은 12지지의 변화인 12운성의 병지로 형과 기의 상호관계가 전성기를 지나 기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세택이 고독함이 시작되는 노년기로, 신체적인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학문 등 정신적인 집중도는 명리해지고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신금은 금의 걸록지이며 수의 생지로 금기를 발휘하여 분산된 양을 포양해서 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역할을 다한 간목의 철지, 활짝 꽃을 피웠던 병화의 병지, 결실을 열매를 키우는 경금의 걸록지, 임수에게는 씨앗을 맺기 시작하는 장생지가 되는 신금에서 천간의 목과 화는 쇠퇴하고 금과 수는 진기하는 환경입니다. 사주에서 신금을 쓰는 것은 양의 발산이 음의 생산 활동으로 전환하여 정리되고 실속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결단과 냉정함이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금은 신유술로 금방의 세력으로 결집할 수 있고, 수의 인자를 가진 신자진이 결합하여 수로 변화할 수 있고, 사화를 만나 사신이 합을 하면 뜻을 같이하여 수로 변화할 수 있고, 동적인 요소인 인사신이 겹치면 시비를 일으키는 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립하는 인목과는 변화와 변동을 야기하는 충이 되지만, 인의 발산과 신의 수렴이 결합하면 성장과 결실을 돕는 상화가 되는 것이 신금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12지지 9번째 신금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유금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10번째 순서로 유금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유금의 일반적 특성은 유는 오행으로 금이고, 목에서 시작한 성장이 거두어져 결실의 완성을 이룬 유금은 강한 응축력을 가지며, 계절로는 음력 8월로 오곡 백과를 거두는 시기이고, 하루의 시간은 17시에서 19시로 일과를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이며, 천간은 신금과 짝을 이룹니다. 유금의 음양의 특성을 보면, 오행은 금으로 음에 속하며, 지지 음양은 결실을 완성하는 음금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음금인 신금으로 음으로 쓰며 운동성은 금의 요소를 가진 사유축이 결합하는 금운동의 주체로 음운동을 하는 사음으로 응축하는 음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특성을 가집니다. 유금은 사음의 강한 압력으로 양을 포양하여 결실로 거두어들이는 상으로 열매, 현금, 금융의 의미와 연마된 금의 날카로움과 예리함, 가공된 완성의 아름다움, 결실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를 형성하는 것은 의학, 생명공학의 역할로 해석할 수 있고, 상징 동물인 닭의 특성으로 영감이 뛰어나고 수탉의 리더적 기질도 유금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유금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유금은 서방인 신유술의 금방의 정의로 금의 세력이 결합하는 방합의 주체이고,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을 가진 순수한 금인 유금은 금의 왕지로 금의 인자를 가진 사유축이 결합하여 금으로 기능하는 금삼합의 중심이며, 진토를 만나 진유합으로 금의 기능을 하는데 독립성이 강한 유금이 능수능란한 진토의 생을 받는 합이라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나, 진토가 강하면 매금으로 무처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금이 대대하는 묘목을 만나 묘유가 대립하는 충을 하면 약한 촉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독립성과 고유성이 강한 유금이 유유로 중첩하면 서로를 깎는 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유금의 변화입니다. 유금의 육기 변화는 지지의 관계에서 유금은 묘목과 상구로 대립하는 충의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상수로 보면 유금은 사금이고 변화로도 구금이며, 묘목은 팔목이면서 변화로는 사금으로 묘는 금의 결실을 시작하는 목이고, 유금은 결실을 완성한 금으로 생성하는 자연계의 순환에서 시작과 끝이 되는 시종의 관계로 육기로 조금의 결과를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고전에서도 금목자 생성지 종시라 하여 금과 목에서, 목은 자연에서 생성순환의 시작이고 금은 결과의 관계로 금이 없는 목은 결과가 없는 것이고, 목이 없는 금은 결실의 바탕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목이 없이 금이 없고, 금이 없는 목은 순환을 이어갈 수 없는 목과 금은 인과의 관계입니다. 유금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유금은 12지지의 변화인 12운성의 사지로 기존의 형은 생명을 잃었지만 새로운 기를 포양하여 응축하는 정신적 집중력이 높아지고 농축된 지혜가 빛을 발하는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금은 결실을 거둬 완성된 금으로 이전의 펼침을 다한 화의 사지이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착상하는 목의 태지로 다시 싹을 틔울 간목의 태지, 펼침을 다한 병화의 사지, 결실을 완성한 경금의 제왕지, 생명의 씨앗을 응축하는 임수의 무역지로 유금에서 천간의 목과 화는 약하고 금과 수는 강한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유금을 쓰는 것은 쓰임이 완성된 금이고, 자연의 생성 과정에서 결실로 거둔 열매로 이전의 목적을 완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잉태하는 환경으로 완성, 고유함,
독립성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것이 유금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유금은 금방의 세력을 결집하는 신유술의 중심이며 사유축을 결합하여 금의 순환을 이끄는 중심이고, 진토와 진유합으로 금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대립하는 묘목과는 충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육기로 결합하면 결실을 완성하는 조금이 되고, 고유성이 강한 유유가 겹치면 서로를 깎는 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유금의 변화입니다. 오늘 12지지 10번째 유금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술토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11번째 순서로 술토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술토의 일반적 특성은 술은 오행으로 토이며 유술해로 금으로 포양되어 거두어진 열매인 유금에서 남아있는 화기를 흡수하고 해수의 씨앗으로 전환하여 저장을 중지하는 토이고, 계절로는 음력 9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며, 하루의 시간은 19시에서 21시로 일과를 마치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천간은 무토와 짝을 이룹니다. 술토의 음양의 특성은 오행은 양토에 속하고 방위로는 신유술로 서방의 금방으로 음에 속하며,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양토인 무토로 양으로 쓰고, 운동성은 인호술로 화의 양운동을 하는 이름 삼양의 특성을 가집니다. 술토는 자연의 생명을 키워내며 에너지를 다하고 충전을 위해 휴면기에 들어가는 황량해진 들판으로 한 시절을 마친 지혜와 정신적으로 성숙한 종교와 철학의 관념적 성향이 깊어지고, 경험으로 축적한 기술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발달하고, 자신의 경험에 우선하는 보수성과 섞이기를 싫어하는 고집이 있고, 상징 동물인 개의 특성인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술토의 특성입니다. 술토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방위로는 신유술의 서방의 금의 세력에 결합하는 방합을 이루고, 지장간의 정화를 가진 술토는 화의 인자를 가진 인호술과 삼합을 이루면 화로 변화하는 화국을 형성하며, 묘목과 만나 묘술 합을 하면 화로 변화하는데, 술토의 경험을 묘목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활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대대하는 진토와 대립하는 충이 작용하면 지장간에 품고 있던 정화를 드러내어 쓰거나, 천간의 병정화를 거두어들이는 계고와 입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축토와 미토를 만나는 축술미가 되면 서로 다른 성향의 토가 역할을 조정하는 시비가 발생하는 형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술토의 변화입니다. 술토의 육기 변화는 지지 관계에서 술토와 대대하는 진토가 대립하면 충이 되지만, 결합하면 지지 육기 중 한수라 하는데, 상수로 보면 술토는 오토이면서 변화로는 육수로 금인 열매를 수의 씨앗으로 전환을 맺게 하는 의미를 가지며, 진토는 오토이면서 변화로 일수로 일수 씨앗을 화로 펼침을 맺게 하는 의미로, 진술의 결합은 수의 변화를 완성하는 한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에서 술토는 천애라하여 예술성과 자주가 뛰어난 교편이라 하였고,
진토는 천간으로 깨가 많고 간격하기까지 한 교활이라 하여 진술은 능수능란함의 조합으로 쓰였습니다. 술토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술은 12지지 변화인 12운성의 묘지로 한 순환의 결과를 축장하고 휴면에 들어 형은 잃었지만 다음의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길을 양성하는 정신적 발달과 철학적이고 탐구적인 상입니다. 이러한 술토는 금과 술을 중지하는 유술해의 토로 포양되어 열매로 축장된 화는 묘지가 되고 열매를 씨앗으로 응축하는 수의 관대지로 새롭게 싹을 틔울 감목의 양지, 포양되어 씨앗으로 축장된 병화의 묘지, 열매로 수확되어 씨앗이 될 경금의 쇠지, 씨앗을 새 생명으로 응축할 임수의 관대지로 술토에서 천간의 금과 수는 왕하고 목과 화는 약한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술토는 한순환의 결과인 열매를 갈무리하여 다음을 위해 씨앗으로 축장을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토로 축적한 지혜와 재능이 있고 자신만의 고집과 특성을 지키는 섞임을 꺼리는 보수성이 강한 것이 술토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술토는 신유술로 금방의 세력으로 뭉치면 금으로 쓰이며 화의 요소를 가진 인호술과 결합하면 화로 쓰이고 묘목과 만나 합을 하면 고집을 풀어 화로 변화하고 진토와 대립하면 충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육기로 결합하면 수씨앗의 변화를 연결하는 한수가 되고 축토와 미토를 만나면 서로 다른 역할을 조정하려는 시비가 형을 부르는 것이 술토의 변화작용입니다. 오늘은 12지지 11번째 술토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순서로 해수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마지막 순서로 해수의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해수의 일반적 특성은 해는 오행으로 수이고 금을 포양하여 수렴하고 응축한 양의 과실을 받아 씨앗으로 축장하는 과정이며 계절로는 겨울이 시작하는 음력 10월로 수확한 씨앗을 모아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하루의 시간은 21시에서 23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이며 천간은 계수와 짝을 이룹니다. 해수의 음양의 특성은 오행은 수로 음에 속하고 지지 음양은 한 순환을 마무리하고 축장하는 음수이고 사주의 활용은 지장간의 본기가 임수인 양수로 양으로 쓰며 운동성은 해묘미로 결합하는 목의 양운동을 하는 이음 이양의 속성을 가집니다. 해수는 자연의 한 순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환경으로 생명을 뜻하는 목숨, 수명, 건강과 관련하고 수확물을 모듯이 물이 흘러드는 강, 바다, 호수, 그리고 해외로 연결할 수 있고 순환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정보는 지혜와 계산 능력으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으며 잔잔한 물의 평안하고 여유로움 중에 큰 흐름을 만드는 정중동의 역마성과 상징 동물인 돼지는 잡식성으로 정리되지 않고 섞여 있는 혼잡함이 해수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해수의 형충해합의 변화는 해는 방위로 북방의 해자축이 결합하여
수의 세력을 형성하는 방압을 이루며 지장 간의 간목을 가진 해수는 목의 인자를 가진 해묘미가 삼합을 하면 목의 역할을 하는 목국이 되고, 해수가 인목과 합을 하여 목으로 변화하는 목적이 있으나 인목이 변하여 화를 지향하면 합을 파하는 역작용이 될 수 있고, 축장하는 해수가 대대하는 위치 확장하는 사화를 만나면 서로 극하고 충하는 타격을 주는 변화를 발생할 수 있으며, 결실을 축장하여 여유로운 해수가 같은 해수를 만나는 해해의 환경은 나태함과 역할의 태만에서 다툼을 부르는 형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해수의 변화입니다. 해수의 육기의 변화는 지지의 관계에서 해수와 사화는 수와 화가 상극하고 대립하는 충의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결합하면 육기로 풍목의 결과를 만드는데, 해수는 상수로 육을 쓰며 변화로는 삼목이고, 사화는 상수로 이화로 쓰지만 변화로는 팔목으로, 해수는 목을 지향하고 사화는 목에서 펼쳐진 것으로 결합하면 육기로 풍목이 되어 지지의 순환을 잇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사화는 천문으로 총명의 의미로 썼고, 해수는 천수로 청안하고 강건함의 의미로 학문적 수양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천수를 이루는 인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해수에서 천간의 왕세를 12운성으로 보면 해는 12지지의 변화인 12운성의 절지로 이전의 기와 형은 분리되고 새로운 핵의 세포가 생성되어 새로움으로 전환하는 리셋이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해수는 꽃을 피워 씨앗을 만든 화의 절지이고, 씨앗을 응축하는 수의 걸록지로 새롭게 싹을 틔울 간목의 장생지, 꽃을 피워 씨앗이 된 병화의 절지, 열매를 키웠던 경금의 병지, 씨앗을 응축하는 임수의 걸록지로 해수에서 천간의 수와 목은 진기하고 화와 금은 쇠퇴하는 환경이 됩니다. 사주에서 해수는 결실의 열매를 넘겨받아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응축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아직은 순일하게 정제되지 않고 섞이고 혼합된 상태이며, 한순환의 경험과 데이터가 쌓여 지혜와 정보를 활용하는 통찰력이 있고, 거두어 축장한 여유로움 속에 새로운 생명의 핵을 포태하는 정중동의 역동성을 가지는 것이 해수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해수는 해자축의 수방의 세력을 구성하고 목의 요소를 가진 해묘미와 결합하면 목으로 쓰이고, 인목을 만나 합을 하면 목으로 변화하고, 사화를 만나 대립하면 충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육기로 결합하면 새롭게 펼치는 풍목이 되고, 결실의 풍요로움으로 여유를 가진 해수가 중첩하는 해해가 되면 나태함이 시비를 낳는 형이 될 수 있는 것이 해수의 변화작용입니다. 이렇게 해수를 마지막으로 12지지 특성과 변화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12지지를 공부하면서 설명한 변화작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지지 변화작용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12지지 특성을 반복하여 시청하시면 개념을 명확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